독살은 비겁한 짓이라는 누군가. 하지만 안심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혀를 속일 수 있는 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게 독을 감별합니다. 사장님에게 이 음식은 문제가 없다고 하죠. 담배를 피며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다는 사장. 사람의 온기를 모토로 시작한 서비스업이 15년 됐다고 합니다. 세간의 이해를 얻지 못해 도산 위기가 많았다고 하죠. 그때마다 온갖 수단을 이용해 일어났습니다. 해방꾼들은 업자에게 의뢰하면서까지 처리했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오늘 결실을 맺은 거라고 합니다. 다른 두 사람에게 결혼을 축하한다고 하는 사장. 씻기 전에 먹자고 합니다. 사장은 피를 토하죠. 그리고 감별사는 잡혀갑니다. 길을 걷는 이 남자, 지나가다 다른 사람의 키스 장면을 봅니다. 하다만 건 다음에 하자는 여성. 자판기랑 연애하지 말라고 말하며 지나가는 남성. 얼굴은 어쩌다 그런 거냐고 물어보는 누군가. 임무가 힘들었냐고 하죠. 남자는 괜찮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남자의 여동생입니다. 독 감별사를 어떻게 죽였냐고 물어보죠. 역으로 감별사의 식사에 독을 탔다고 합니다. 석 달에 걸쳐 독을 먹여 항체를 만들었다고 하죠. 엄청 귀찮지 않냐고 물어보는 동생.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임무 수행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오빠에게 그건 생각해봤냐고 말하죠. 자신이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말합니다. 저번에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강제로 결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남자. 독술사는 자기 세대에서 끝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오빠는 여자한테 인기가 없을 거라고 하죠. 그때 연락이 오는 남자. 어디론가 향해서 오랜만이라고 말합니다. 남자에게 여전하다고 말하는 벌레술사. 술을 가지고 와서 같이 먹죠. 현재 침술사는 자식이 셋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평생 혼자 살 거라고 말하죠. 그 말에 벌레술사는 정말이냐고 묻는 남자. 자신의 본 모습도 받아들여주는 착한 아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놀라는 남자. 솔직히 자신보다 가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래봬도 죽도록 노력한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다는 남자. 그런 남자에게 결혼해도 친구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 말에 축하한다고 합니다. 대단하다고 말하는 남자. 자신은 소중한 사람을 찾아내는 건 못한다고 하죠. 결혼에는 좋은 환상이 없었는데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이곳은 어느 빌딩. 독술사를 고용한 남자. 자신의 청소회사는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고 하죠. 이쪽 업계로 두터운 독술사의 솜씨를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이 여성 두 명은 비서 겸 암살자라며 마음대로 갖다 쓰라고 하죠. 그렇게 어느 공간으로 가는 남자. 여자를 처리해달라며 나가죠. 누구냐고 물어보는 여자. 온몸이 썰리는 고통의 독이라며 죽을 때까지 의식을 잃을 수 없으며 태어난 걸 후회하라고 하죠. 그때 자신의 이름은 키노사키 메이라며 어디선가 본 적이 없냐고 합니다. 죄송하다는 여자. 그 수법에는 안 넘어간다고 말하죠. 이 여자는 많은 남자들을 등쳐먹은 결혼 사기꾼입니다. 자신한테 아부하지 말라고 하죠. 결혼 사기꾼은 맞다며 거액의 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메이는 여러 수모를 겪으며 이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던 사람과 똑같은 사람 앞에서 죽는다며 그렇게 나쁜 인생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게로를 고용한 남자. 암살자의 프로인 게로를 보며 부르는 곳이 왜 많은지 솜씨를 구경한다고 합니다. 게로를 부르는 메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죠. 그때 전화가 온 게로.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본가로 내려가기 전 말할 게 있다고 하죠. 마침 본가 쪽에서도 상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게로는 모르지만 게로가 대를 잇지 않고 동생도 대를 잇는 걸 거부할 경우 강제로 아이를 낳게 할 거라고 하죠. 그렇게 될 바에는 A는 어쩌냐는 게로, 동생은 헤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는 동생. 자신은 이런 때밖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죠. 잠깐만 기다리라는 게로. 그러고서 메이에게 자신은 독술사 가문을 잇기 위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게로. 누군가 함께 산다면 자신을 좋아해주는 메이가 좋겠다고 하죠. 동생의 병이라면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정말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이냐고 하죠. 설령 지금 구해도 이 건물에는 암살자가 있어 무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이 있는 척을 했냐는 게로. 어차피 죽을 거 일방적으로 당하는 건 화난다고 합니다. 특별 서비스로 알려준다며 세상의 커플들은 뭔가 급이 맞춰서 만난다고 하죠. 타깃한테 고백하는 얼간이는 아무하고도 안 맞는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자기 본심부터 드러내라고 하죠. 다들 그런 식으로 충돌하며 최고의 상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게로에게는 오직 가문을 위해서라고 하죠. 고용한 남자는 잘 봤다며 메이에게 넘어가는 척하며 배신할 생각이었지만 심리전에서는 그녀가 한숨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됐으니 얼른 죽여버리라고 말하죠.
딱히 정의감은 아니라고 합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살인이니 그런데도 소중한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성 같은 건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계라고 하죠. 자기 전에 특별하지 않은 대화를 나누고 누군가를 걱정하며 말이죠. 하지만 그런 상대를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철들기 전부터 독술사로 살아온 남자, 낯선 누군가에게 본심을 말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죠. 암살자라는 직업은 마이너스지만 인간 중에는 별의별 녀석들이 있다고 합니다. 힘들겠지만 조언은 이 정도라고 하죠. 자신은 인간 쓰레기라며 놀려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남동생을 위해 사람의 미래를 빼앗은. 거기까지 하고 빨리 죽이라는 남자, 게로는 거절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상대와 약혼까지 할 정도로 인기가 많으면 결혼의 프로로서 의뢰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제껏 무수한 상대를 만났지만 그건 여길 탈출할 수 있을 때 얘기라고 합니다. 게로에게 실망했다며 업계 수준도 잘 알았다고 하죠. 보수는 덱들의 목숨이라고 합니다. 비웃는 암살자 비서, 암살이나 기습 전문이 아니냐며 여유 부리는 건 그만하라고 하죠. 무리를 보며 일반인의 의뢰를 받아 평생 공갈 협박을 일삼는다고 하는 게로. 바보를 등쳐먹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남자, 조건을 확인한 것뿐이라고 합니다. 게로를 쏴 죽이라는 남자. 해독은 했다는 게로. 메이는 게로에게 허세가 아니라 정말 실력이 엄청 좋은 거였냐고 말하죠. 임무도 아니라 죽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업계에 발을 담글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을 줬다고 하죠. 다시 전화가 온 게로. 동생에게 집안을 물려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죠. 소중한 사람과 만나 결혼하는 건 기적같은 일이라며 애인과 함께 살라고 합니다. 할머니에게는 자신이 독술사의 대를 이어준다고 하죠. 제멋대로인 오빠라는 동생. 메이에게 뭐하는 거냐고 묻는 게로. 자신은 당분간 못 움직이니까 옮겨달라고 하죠. 신체 접촉 때문이라면 걱정 말라는 메이. 여기까지 메리지 톡신의 1화까지 내용입니다. 메리지 톡신은 암살자와 결혼 사기꾼이 만나 벌어지는 배틀물입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이죠. 작화 연출력, 캐릭터성이 좋지만 스토리적으로 하자가 있는 편입니다. 진지한 배틀물보다는 액션물 작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이 편하죠. 소년점프 플러스에서 22년부터 현재까지 연재 중이며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작품입니다. 애니메이션 또한 4월에 시작해 방영 중이니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